네, 이어서 우리 시장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정말 원화 강세 효과를 누리긴 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이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양대 지수에 모두 베팅을 한 건데요. 다만 선물은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말 그대로 최근에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상대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원화 강세가 지속될지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한 건 조선을 향한 러브콜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과 방산을 향한 눈빛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캐나다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걸로 전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시총 5위까지 단번에 올라섰습니다. 현대차를 넘어선 거죠. 이 목표가는 100만 원이다라는 리포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황제주로 등극하기까지는 또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 LIG, 넥스원까지도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죠. 방산 랠리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방산, 조선처럼 꾸준히 잘 가는 섹터도 있지만 자꾸만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싶게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어제는 항공과 AI가 그 주인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항공. 환율과 유가 하락의 수혜주로 부상은 했으나 너무 오랜만에 상승인 데다가 2분기에는 통상 비수기로 여겨지는 만큼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AI는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급등하곤이 있는데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카카오는 바로 오늘, 네이버는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이번 실적은 AI로 판가름이 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꽤 많죠. 잘 나가는 AI 안에서 네카오가 덮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오히려 상승 동력이 될 건지는 오늘장에 확인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일정을 바탕으로 AI 쪽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또 잘 맞아 떨어졌죠. 이제 오늘의 재료는 뭐가 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정을 한번 보시면 금요일에는 산업부가 K조선 드림팀을 결성을 하고 또 에이펙 회원국끼리 미래차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인터 배터리도 진행 중에 있죠. 때문에 2차 전지 쪽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조선, 그도 아니면 어제 꿈틀꿈틀했었던 로봇이 AI와 같이 묶여서 다시 움직이게 될지 이 재료에 대한 힌트들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새벽에 따끈따끈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무려 3회 연속인데요. 이 고용과 물가 두 마리 토끼가 모두 다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에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이유로 설명을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보면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라면서 관세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인플레이션과 성장, 고용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세가 부과되는 기간,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한 이 발언의 포인트들이 좀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의 발언들을 좀 돌이켜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관세 정책은 영향이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대조적인 스탠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확실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에 대한 즉답은 또 피했는데요. 자, 파월 의장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업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도표도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도 뭐 크게 별다른 반응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뒤에 점검해 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반도체에 모처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전임이죠.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었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이 바이든 정부 때의 AI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서 대체될 것이다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앞서 바이든 정부 지난 1월 달이었죠.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일컫는 건데요.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한 세 부류로, 즉 우리나라 같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같이 우려되는 국가로 나눠서 이에 맞춰서 AI 반도체 수출을 차별적으로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방식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동맹국 수출에 제한은 없다라고 해서 괜찮았지만 엔비디아의 경우에 중국향 수출로 또 고철을 겪고 있던 터라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단번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3%까지 올라섰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SK 하이닉스일까요?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바쁜 목요일 아침입니다. 엠비엔골드 조선희 매니저, 이지스탄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은 쉬고 와도 목요일이네요. 네. 자, 오늘 참 볼거리가 많은데요. 오늘 키워드 가장 많이 무게를 싣고 있는 부분 어디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게인 2020년 3월 19일 FMC와 외국인 수급. 이날이 뭐 결혼 기념일은 아닐 테고 2020년이면 코로나 팬데믹 뭐 이 정도인가요? 그렇죠.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2020년 3월 19일이 요 근래에 환율 변동폭이 가장 컸죠. 거의 한 50원 정도 하루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변동폭이 2020년 3월 19일 이후에 두 번째로 가장 컸습니다. 자, 화면 캡처 좀 해주시죠. 자, 그 환율이 변동폭이 컸다는 얘기는 뭐를 볼 수 있냐면 누군가는 달러를 팔고, 그죠? 원화를 샀다는 얘기인데요. 제 거 화면을 좀 캡처해 주시면, 코스피가 지금 화면 보시면 2020년 3월 19일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가장, 1,100원대를 뚫고 올라가서 1,200원을 위협할 때였는데, 환율로요. 근데 거기서부터 변동폭이 가장 커지더니 바닥을 잡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지수만 무려 1년 3개월이 갔습니다. 그때 이게 여러분 지수 차트인가요? 네, 지수 차트입니다. 네. 아주 놀랍죠? 와, 원더풀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리지만 다시 한번 장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때는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1일 96,800원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2차 전지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모신 소재 같은 종목들은 무려 막 한 40배 정도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때 대표적으로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 카카오도 17,000원에서 17만 원까지 6월 24일, 25일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장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때 V자 반등이 다시 재현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셨어요. 우리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FMC랑 외국인 수급을 꼽아주셨는데 어제 다행히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빠르긴 하지만 들어오긴 했어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네. 1,300원대를 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과연 오늘 좀 유입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봤는데 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입되지 않다가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양시장 모두 유입되면서 좀 마감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연이어서 유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높여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장 마감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FOMC가 결국에는 좀 종료가 되었는데 긴장할 수 있는 발언들이 중간중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래도 GDP 관련돼서도 지금 잠정치 확정치에 대해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역성장에 대해서는 뭐 수입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유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수치 자체는 조금은 좀 틀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일시적일 것이라는 식으로의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견고하다라는 발언을 좀 이어가면서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발언들, 그 미증시 자체도 지금 체력이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았나라고 느낀 게 어제 파월의 발언들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좀 시장 자체에서 좀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관세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경제에 있어서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시적이 아니라 좀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거쳤고 지금은 다시 좀 체력에 대한 회복 국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협상, 트럼프가 또 간밤에 다시 한번 145% 관세 인하 계획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자체는 지금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체력을 좀 회복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좀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좀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좀 좋은 일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FOMC를 말씀해 주신 김에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세 불확실성은 있지만 우리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못할 건 아니다. 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라는 게 조금은 희망적인 포인트긴 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요. 파월 의장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회피를 했단 말이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걸로 지금 추측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이 정도로 그냥 하방이 좀 지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그대로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참 그 파월도 고집이 있어요. 네. 트럼프가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 대단한 양대 고집이에요. 대단한 정말 고집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언제 잘릴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총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다가 덧붙였죠. 앞으로 불확실한 전망은 맞다. 그리고 실업률하고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모두 위험한 수치까지 왔긴 했는데 거기까지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번에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금리 인하를 상당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파월도 참 고래의 힘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동안 반복해왔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를 아직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동결이나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만 언제 할지는 자기도 자신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각에서는 저도 그렇고 분명히 트럼프가 언론에서 계속 파월을 교체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계속 압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왔냐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대통령과 면담한 적도 없고 우리가 면담 요청한 것도 없다. 그래서 정치적인 요인은 없다는 거를 밝혔고요. 세 번째로. 그리고 네 번째는 1분기 GDP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올 텐데요. 트럼프는 행정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고용 창출, 그러니까 고용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임금 평균 수준의 임금도 지금 받고 있는 것들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해고도 많지 않은 편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 목표치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준의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의견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네 가지 요점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언제 트럼프가 파월을 교체하냐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저렇게 압력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교체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교체 안 정부 한다고 측에서? 했는데 네. 근데 트럼프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맨날 손바닥 뒤집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조만간 이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리 인하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텐데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전 세계가 미국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아마 금리 인하 장세가 한번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반응이 왔습니다. FOMC 타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음에도 더 큰 무게중심은 시장이 무역전쟁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무역전쟁 가장 강경한 스탠스로 맞대응을 하고 있던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던 엔비디아가 어쩌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마련했었던 반도체 칩 수출 제한 정책에 대해서 철회 방침이 있는 걸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반도체에 들려온 모처럼 굉장히 큰 호재 아니겠습니까? 네. 엔비디아 바로 반응이 왔어요. 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국내에서 최대 수혜주 뭘까요? 역시 SK 하이닉스입니까? 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뭐 이번에 실적으로도 또 증명을 해냈는데 네. 그동안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좀 잡는 게 엔비디아 칩에 대한 규제였는데 이 부분이 폐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뒤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뭐 이수페타시스도 당연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은 SK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고 또 엔비디아 CEO 젠슨 앙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를 규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리는 결국에 하웨이가 대체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측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다음 AMD CEO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 AI 관련돼서 굉장히 큰 시장이다, 빅 무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차단을 한다고 한들 이게 AI 시장에서 오히려 패권 전쟁에서 중국에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예견했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HBM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의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호재성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임 정부의 그 프레임워크 정책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동맹국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인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다 SK 하이닉스만 갖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댓글창 되게 뜨거워요. 아, 삼성전자가 이제 오르려나? 반도체가 가나요? 이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삼성전자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HBM이 문제예요. HBM. 아, 그럼 HBM 없으면 삼성전자 좀 아쉬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HBM 지금 3E를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지금 1, 4분기 때 내로 이게 콜 테스트가 통과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반도체 쪽이 움직이는데 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젠슨 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마이크론하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뭐 하는데 마이크론 쪽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이 좀 빨리 콜 테스트가 통과돼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한 국내에도 400만 명이 넘잖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갖고 국민주죠. 국민주인데. 빨리 좀 콜테스트가 통과가 돼서 많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도 삼성전자를 갖고 계실 텐데 좀 좋은 좀 호재 소식이 나와서 삼성전자가 올랐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포인트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밸류체인들 HBM 라인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라인 저희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들 쭉 점검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끓는 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글보글. 방산이에요. 와, 방산이 다시 그 옛날 같은 기분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어제 짱이었거든요. 일단 줄줄이 지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긴 하지만 LIG 넥스원, 로템 보니까 다 신고가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방사는 다 갖고 있긴 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난번 유상증작 때 그죠? 저희 그 네. 같이 하는 분들 이제 비중을 많이 줄였는데 와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어요. 야 기가 찼어. 제가 이제 매번 그 아침마다 하루 바뀔 때마다 차트를 보면서 참 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방산하고 조선은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분기 때 실적을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엄청 좋았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지금 화면에서 우리 또 PD님이 또 새벽 일찌감치 나오셔가지고 열일하셨는데 지금 이게 현대차가 시가총액 5위였었는데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7조 원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와 저런 일이 그러니까 어제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끝인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0조 5,200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추월을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슈가 1분기만 좋은 게 아니고 누적 수주 잔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주가가 그냥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어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 이상 올라가면서 89만 원으로 상장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매번 눈 뜨고 일어나면 맨날 신고가입니다.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고 뭐 LIG 넥스원, 뭐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방산주들이 다 지금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이 방산주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비교되는 게 이제 조선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주도 보면은 어제 아침에 한 HD 현대중공업도 빠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빠져요. 1.59% 현대미포도 뭐 보합권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강하게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올라온 것만큼 약간 반납을 하면서 조금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5월 2일까지 5월 2일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주가가 얼마 정도 올라갔는지 비교를 해보니까 방산주하고 이제 조선주를 비교를 해보니 조선주가 더 세긴 셌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대 추천을 드렸던 HD 현대미포가 한 달 동안에 한 51% 이상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36%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 중에서는 1등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조선주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두 개 중에 어떤 걸 고르냐라고 하면은 이게 엄마냐 아빠냐잖아요. 엄마 아빠 중에 누굴 고르겠습니까? 둘 다 골라야지. 그래서 조선 방산주는 말씀드린 대로 밑에 지금 자막이 있네요.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증가세로 계속 우상향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매니저님께서 저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조선 방산 중에 골라주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네. 딱 그 답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엄마 아빠로 하니까 제가 뭐 고를 수가 없네요. 자, 이진 대표님. 저는 어제 방산 랠리 보면서 역시 조선이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이 부담을 느낀 수급들이 여기로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차트를 봤는데 하나만 신고가가 아니라 네. 다 신고가니까 옛날 랠리가 다시 가나? 근데 두 기둥이 다 같이 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두 기둥이 근데 약간은 시소 타기 하면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이 좀 쉬어가면 한쪽이 약간 더 탄력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또 인도랑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우 전쟁이 종료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전 세계가 평화를 되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긴장할 수 있는 무력 충돌은 여전히 진행이 될 수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었고, 그와 관련돼서 방위산업에 대한 수주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4대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100조를 넘어섰다, 육박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사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조선 같은 경우에 슬롯이 그동안 다 찼다, 그래서 추가 수주 받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방산은 그런 상황도 아닐 뿐더러 앞으로 이런 무력 충돌들이 일어났을 때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키워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조선 같은 경우에도 슬롯이 다 찼다고는 했지만 이번에 컨콜의 내용들을 보면 생산성을 더 높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를 가져갈 수 있는가, 인도 시점 자체를 당겨가면서 그러면 뒤에 시간 자체가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열어두는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이 원했던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굉장히 그 시간 동안에 숙련이 많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면 마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 마진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협력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있고 또 방산은 미국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보다는 유럽이라든지 중동 시장 이런 쪽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양쪽 모두 저도 지금 구간에 상당히 네.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네. 보유 관점 지속 유지를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는요? 신규 접근도 어저께 방산주들 네. 보시면 중소형 방산주들도 같이 좀 올라오는 그래서 흐름들이 맞아요. 전반적으로 예. 나왔는데 이 안에서 기회를 충분히 찾으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아까 4대 방산기업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네. 전일 좀 상승이 나왔기는 하지만 키 맞추기 형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시세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면이란 기업도 방산 기업과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수주 이야기 어저께 나오면서 한 1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쪽에서 또 기회를 지속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과 방산은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우리 시장의 어떤 중심 섹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주제 방산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미포 30만 원 가자라는 응원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 장대양봉께서는 조선방산 여전히 견고합니다. 실은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조방전 세트로 삼형제 그렇죠. 움직였는데 그렇죠. 아우 전력이 조금 아쉬워요. 네. 다만 조선과 방산은 여전하다라는 입장 공통되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가요. 제가 어제 야구도 봤는데 네. 야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죠. 올해는 네, 맞아요. 그냥 야구도 하나에 어, 해요. 요새 막 것 같아요, 연승을 하고 진짜. 있는데 하나도 하나, 네. 여기 달라졌어요. 맨날 꼴찌하던 하나가. 자, 근데 이제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유상경제 이슈 나올 때 저 같이 하던 분들 비중 좀 줄였는데 제가 모르는 게 좀 있었더라고요.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장대양봉님하고 두 분도 화이팅하고 계시는데 댓글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가는 게 지금 자막에 나오죠. 하나오션을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선하고 에너지 부분을 갖고 있는 하나오션을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면서 이게 재무제표에 실적이 잘 나왔죠. 잡혀요. 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지?라고 뜯어보니까 말씀드렸던 하나오션의 연결 종속 기업으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이제 사업부별 가치 합산이라는 SOTP라는 방식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폴란드의 수주 잔액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게 조금 있으면 계약이 또 체결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국내에 양산 사업 일정을 고려해 봤을 때 드디어 이제 2조 원대를 넘어갑니다. 영업이익.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조 5천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예상치가. 내년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 정도. 왜냐하면 이제 계약 잡힌 게 조금씩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증권가에서는 지금 목표 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제주로 네. 저는 100만 원 이상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계신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리포트보다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기다릴 법한데 신규 매수 어떻게 될지 좀 중심 잘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이진 대표께서는 한국항공우주를 주셨는데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 실적이 조금 아쉬웠어요. 맞아요. 근데 지난 실적 시즌에도 아쉬웠는데 그래서 마지막 후발주자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 랠리 이번에도 똑같이 대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맞추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네. 네. 일단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살짝 아쉽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때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다 이미 염두를 해뒀던 부분이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폴란드 그리고 말레이시아 FA50 개발에 대한 매출이 하반기부터 인식된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매출들이 이제 내년 시장을 또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장은 방산이라는 섹터 자체가 성장을 기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같이 한국항공우주의 키워드 자체도 성장에 좀 무게 중심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형식으로라고 본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시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도 다른 종목들 너무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네. 좀 차선책으로는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하면 항상 키 맞추기가 따라 붙어가지고 이 기업은 마치 꼬리표처럼 저희도 기억이 나네요. 예, 좋습니다. 조선과 함께 방산까지 저희 더블체크 마쳤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섹터예요. 앞서 첫 번째 끓는 점이랑 분위기 좀 다르죠. 자, 먼저 매니저님께는 네. 항공주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환율이랑 유가 하락 수혜주다라고 어제 떠올랐지만 2분기 실적 앞서서 이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바는 조선이나 방산은 앞으로 갈 일이 남아서 좋다라는 거면 항공은 2분기가 비수기예요. 그렇죠. 비수기죠. 네. 그럼 어제 좀 반짝으로 근데 생각을- 이제 호재 뉴스가 예. 두 개 외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 환율, 왜냐하면 이제 리스비하고 유류비를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환율이 떨어질수록 수혜를 받는 업종이 항공업종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오펙 플러스 에서 이제 6월 달에 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서부 텍사스 준유류가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인 57달러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수혜를 받는 건 맞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가 있냐면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KID인데 여기서 이게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얼마 전에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전투기하고 수송기를 포함해서 군용 항공기도 우리나라 조선도 MRO 한다고 하잖아요. 항공기도 항공정비 MRO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한테 맡긴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 겁니다. 보통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2분기 때는 원래 항공기 비행기를 많이 안 타죠. 여행을 많이 안 가니까. 그래서 비수기인데 보통 보니까 금년에 그 전체적으로 항공 수요가 전년 대비 한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글로벌 항공사들 승객 수가 작년 대비 6.7% 증가하면서 굉장히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물 시장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성장을 안 하니까. 근데 화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조금 성장을 하면서 근데 이게 정체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약간 물음표인데 요 것들만 잘 진행이 된다면 항공주도 제가 보기에는 매출과 영업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는 AI 쪽 점검을 받고 싶어요. 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붐이 일긴 했는데 저는 좀 걸리는 게 오늘 내일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뭐 늘상 그랬듯이 그렇게까지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붐에 좀 찬물을 끼얹진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생겨요. 저는 딱히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이제 정책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예. 대부분이 뭐 실적이 잘 나왔거나 이런 쪽의 종목들보다는 기대감이라는 그 키워드 그리고 정책 수혜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인 종목들이 많아서 이번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겠지라는 그런 심리들은 크게 확산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어저께를 필두로 해서 좀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이어갔는데 AI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꽤 있었어요. 네. 시장의 부각을 크게 받지 못했다 뿐이지 크게 움직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주는 모양들이 좀 나와줬어서 저는 AI 관련주들은 네이버, 카카오 실적이 잘 나오면 물론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더욱더 좋겠지만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승세에서 찬물을 끼얹어서 다시 좀 추세 자체가 확 꺾이거나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정책 쪽에서 AI 관련된 공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불이 붙을 수 있는 좀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AI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나라 AI 관련주들 보실 필요는 없어요는 아니지만 지금 초점을 봐서 재료를 좀 추적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책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재료를 추적해 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정책적인 분위기, 내러티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바로 종목 열어볼게요. 대한항공과 솔트룩스. 그거 아세요, 대표님? 솔트룩스 어제 우리 매니저님께서 AI 관심주로 네, 갖고 일등, 오셨던 일등급. 네, 종목 중 하나인데 또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대한항공을 주셨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최근에 조금 항공주가 LCC 쪽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이 FSC 쪽으로 주신 건가요, 혹시?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됐잖아요.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규모에 굉장히 일수고에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실적 예상치 가이던스를 보니까 이제 작년 대비 엄청 올랐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5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49% 작년보다 성장한 수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5% 증가한 1조 한 7,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주가도 제가 보기에는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지은 대표님 또 핫하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잘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워낙 그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네. 야수 심장을 네.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또 솔트룩스는 어저께 설명 잘 해주셨겠지만 또 네. 올해 흑자 전환, 이제 앞서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이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솔트룩스는 또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는 기업이고 뭐 어저께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장주가 결국에는 이슈를 타면 또 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솔트룩스가 항상 AI 관련돼서는 최근에 대장 흐름을 가져갔고 뭐 리벨리온과 이런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력, AI 시장에서는 좀 기술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받고 있고 거기서 실적도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또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또 있죠. 그 TF팀에 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강하지 않을까. 또 퓨리오사 AI 관련주들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책적인 테마성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솔트룩스 저희 유념해 볼게요. 끝으로 마지막 재료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 좀 주목하면 될까요? 어제 우리 매니저님께서 정말 좋은 재료를 주셔서 AI 또 덕분에 수익 내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뭐 보고 계신지요? 오늘이 이제 러시아 전승절 네. 관련 이슈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아직 휴전은 아니에요. 휴전은 아닌데 그렇죠. 양쪽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휴전이 합의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대전에서 이겼죠. 러시아가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8일부터 10일까지가 전승절 기념이어서 행사를 하는데 모스크바에 전 세계 20개국의 대표 지도자들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한 얘기가 휴전을 하자 했더니 우크라이나가 우린 그럴 수 없다. 미사일 한번 쏠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뉘앙스가.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막 대포나 미사일 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가 어떤 방향이 오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준 대표께서도 오늘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십니까? FOMC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적 발표 관련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뭐 APR의 실적 발표라든지 그리고 카카오도 실적 발표 있는데 네. 최근 많이
기 때문에 또 AI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APR은 최근 화장품 관련주, 미용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조용조용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 방향으로 끌어당겨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LG U+는 지금 SKT텔레콤 뭐 사태가 있으니 수혜로, 예. 네, 그래서 수혜로 또 여기서 실적까지 잘 나오면 그쵸. 뭐 주가에 대한 흐름들 또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실적 발표 있는 기업들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를 좀 훑어볼 수 있어서 한번 체크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종목 확인해 볼게요. 자, HD 현대건설, 기계, 그리고 보류, SK 하이닉스 주셨네요. 네, 바꾸셨네요. 예. 네, 저는 이제 대장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또 이제 대한민국의 건설 기계 대장주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핫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주택이나 인프라 복구를 위해서 1,500억에서 2,50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일정 부분을 또 우리나라가 갖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다라고 하면은 HD 현대건설기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재건주 나오고 실적 나오길래 저는 반도체 할게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스틸 당했어요. 네. SK 하이닉스 역시나. 네, SK 하이닉스 네. 오늘 움직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도체 종목들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확 꺾여버려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또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섹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과연 19만 5천 원, 61선의 저항을 좀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이 저항까지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땐 다시 한번 좀 20만 원대 이상에서 좀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대장주의 역할을 오늘 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한번 SK 하이닉스를 관심주로 넣어봤습니다. 오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 힌트 드렸으니까요. 중심 잘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